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 관련된 인사청문회법 관련 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법 제19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조정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께서 준용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 관련된 인사청문회법 관련 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법 제19조를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규정이 준용을 한다면은 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법 제8조를 보시면 감사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운영과 관련돼서 준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 과거에 이 내용을 자료 제출과 가서 논란이 많았던 이유고 자료 제출이 일부 안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법 규정상의 적용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언론에 특히 문제가 되거나 또는 무슨 그 과정 속에서 의혹이 제기된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로 양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준용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감사 청문 피의 대상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과거의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에 근거 없이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후보자 측에서 낸 자료 중에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조정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께서 국회 증언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청문회법 19조 준용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준용 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는 여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예요. 그리고 다른 법의 준용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했으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인사청문회법 제16조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 공직 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이 뭐냐? 그 4조 1항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해석의 요지가 아니라 써 있어요. 글자로. 자, 자 됐고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자,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인사청문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을 준용한다. 그럼 이 법에서 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다른 것을 준용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지켜라. 근데 예외가 있다. 그것이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이다. 그러면 4조 1항은 뭐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후보자도 지켜야 되지만 특히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 잡혀간 사람이 아니 검찰총장도 보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안 지키던데요. 검찰총장은 왜 안 지키면서 나한테는 지키라고 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본인은 검찰총장 출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법부터 안 지켰기 때문에.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지 말고요. 이것만은 못 제출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32%를 미제출한 게 아니라 32%만 제출했어요. 10건 중에 3건만 지금 제출했거든요. 7건은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고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철저하게 물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런 인사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32%만 제출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그래서 양 간사간 지금 협의를 해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미제출을 70% 정도를 미제출한 했을 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청문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양쪽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고 언제까지 지금 간사들은요. 민주당 간사님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요것만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요 정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합의해 주시고 그거를 오전 중에 제출한 조건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